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요. 물류 그리고 공급망 분야의 RE1앱 로드맵 수립에 대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이 재생에너지 100% 전환,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좀 막막하셨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보다는요. 실제 로드맵을 우리가 직접 그릴 때 필요한 단계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탄소 배출량 파악부터 시작해서 실행 계획까지 아마 여러분의 그 실제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핵심 내용들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정의 시작은 역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현 위치 파악부터겠죠.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우리 회사가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크게 세 가지 범주, 그러니까 스콥 1, 2, 3로 나눠서 파악하라고 강조하는데요. 스콥 1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운송 차량이나 사용하는 연료처럼 말 그대로 직접 배출하는 탄소를 말하고요. 스콥 2는 우리가 사서 쓰는 전기 있잖아요. 그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를 만들 때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스콥 3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인데요. 협력 업체라든지 물류 과정, 또 제품 폐기 같은 우리 회사의 그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른 간접 배출을 포함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각각 관리하고 또 줄여나가는 접근법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냥 총량만 보는 게 아니고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정말 핵심이네요. 아까 에너지 사용 현황 분석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이건 왜 그런가요?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물류센터가 있다고 할 때 연간 전력 사용량이 한 5,000메가와트시 정도 되고 그중에 냉동 창고가 한 40%를 사용한다. 이렇게 파악이 되면요. 에너지 효율을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할지 그 우선순위가 좀 명확해지죠. 그리고 현재 에너지 비용이 전체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나중에 아리백 전환했을 때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데 꼭 필요하고요. 네네. 현 위치 파악이 끝났다고 하면 이제 어디로 갈지 그 목표를 정해야 할 텐데요. 이때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너무 이상적이거나 혹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게 현실적이면서도 좀 도전적인 그런 단계별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2025년까지는 10% 달성, 그리고 2030년까지는 60% 달성,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중간 목표를 세우는 거죠. 단계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는군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투자 효율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투자비는 좀 적게 들면서 효과는 빨리 볼 수 있는 거, LED 교체라든지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같은 걸 먼저 추진하고요. 반면에 자가발전 설비를 짓거나 수소 트럭을 도입하는 것처럼 아주 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좀 중장기 계획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죠. 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들어보니까 선택지가 꽤 많은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초기 투자 부담이 좀 적은 방식으로는요.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에 약간 웃돈을 주고 사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라고 하죠. 이걸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REC 구매. 네.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는 발전 사업자랑 직접 전력 구매 계약, 즉 PPA를 맺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3자 PPA도 있고 직접 PPA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우리 물류센터 지분 같은 데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자가발전도 있죠. 방법이 다양하네요. 그럼 기업 특성에 따라 좀 다르게 접근해야겠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주 큰 대형 센터를 운영한다면 자가발전이나 직접 PPA가 유리할 수 있고요. 반면에 도심 배송 위주인 기업이라면 초기 부담이 적은 녹색 프리미엄이나 REC 구매로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네트워크가 있다면 여러 방식을 혼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운송 부문 전환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차량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역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장 모든 차량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가령 1톤 전기 트럭 한 6대 정도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보고 거기서 얻는 운영 데이터가 쌓이면 그걸 바탕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죠.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특히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전환이 비교적 좀 수월한 편인데요. 문제는 이제 장거리 간선 운송에 쓰이는 아주 큰 대형 트럭들인데 이건 아직 수소기술 발전 같은 걸 좀 더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를 잘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이 중요해요. 네.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투자 계획과 재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잔료에 나온 예시를 보니까 뭐 10년간 8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있던데, 와, 이거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한 규모죠, 정말. 그래서 자금 조달 전력이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라든지 시설 투자 지원금, 이런 걸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하고요. 또 녹색 채권 발행 같은 녹색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 정부 지원이나 녹색 금융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서 아낀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투자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즉 ROI 분석을 철저히 해서 투자 회수 기간을 예측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평균 한 7년에서 10년 정도로 분석했던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설득력 있는 재무 계획을 세워야겠죠. 계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일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강조되고 있나요? 네, 강력한 추진 체계, 그러니까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실효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담 임원을 두는 방식이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이나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요? 네, 그래야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바로바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핵심 성과 지표, KPI라고 하죠.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운송량 대비 탄소 배출량 같은 지표를 딱 정해서 주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과정을 이해 관계자들과 잘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7단계가 바로 소통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전 직원들에게 이 아리백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교육이나 성과 공유가 필요하고요. 외부적으로는 고객사나 투자자들에게 우리의 이런 노력과 성과를 아주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하게요? 네, 뭐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같은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요즘은 고객사나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ESG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소통은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기회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A부터 G까지 아리백 로드맵 수립의 전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본 느낌입니다. 이게 단순히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어떤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첫걸음을 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7단계 중에서 어디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리고 로드맵을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살아있는 계획으로 계속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기술은 계속 변하고 시장 상황도 계속 달라지니까요. 한번 세운 계획에 너무 갇히기보다는 이런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꾸준히 실행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로드맵을 어떻게 계속 업데이트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남겨드리고 싶네요.